인도네시아는 최근 수십 년 동안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도시 개발을 이뤄내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매력적인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국제 기업의 진출, 관광 산업의 확대, 그리고 글로벌 노동력의 이동 증가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외국인들의 장기 체류 및 투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발리, 반둥, 수라바야와 같은 주요 도시들은 다양한 기회와 풍부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며 이에 따라 많은 외국인들이 실제 생활 기반을 인도네시아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특히 자주 제기되는 질문이 바로 과연 외국인이 인도네시아에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적 요건, 제한 규정, 경제적 관점까지 포함하는 상당히 복합적인 주제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소유를 전면적으로 개방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합법적 소유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근거는 2021년에 시행된 정부 규정 제18호와 같은 해 제정된 토지 공간 계획 불령 제18호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틀은 외국인의 주거용 집합주택 소유를 허용하되 국내 주거 시장을 보호하고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균형적 접근을 반영합니다. 우선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이 보유할 수 있는 권리는 영구적인 소유권, 즉 학 미리키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아파트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 즉 학 파카입니다. 사용권은 단기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는 매우 장기적으로 거주 및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초기 사용 기간은 30년이며 조건을 충족할 경우 20년 연장이 가능하고 이후 추가로 30년 재연장이 허용됩니다. 결국 최대 80년까지 동일한 아파트를 유지하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나 장기 거주자를 위한 상당히 안정적인 구조로 인도네시아가 외국인을 배제하기보다는 제한적 개방을 통해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어떤 아파트든지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국내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이 보유할 수 있는 아파트의 최소 가격 기준을 설정해 두고 있으며 이는 지역별 경제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자카르타는 최소 약 50억 루피아, 그리고 발리는 약 20억 루피아 이상, 또 바탐이나 메단, 마카사르 등 일부 지역은 최소 10억 루피아 수준입니다. 이런 지역별 기준은요, 외국인의 시장 접근을 고급이나 프리미엄 아파트에 한정시키고 또 국민을 위한 저가와 중저가 주택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외국인이 저렴한 아파트까지 대량으로 구매해서 시장 가격이 오르거나 서민층의 주거 기회가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외국인이 구매할 수 있는 아파트는 반드시 상업용 목적의 집합주택이어야 하며 토지 소유 구조상 외국인에게 사용권 부여가 가능한 건물에 속해야 합니다. 이러한 건물은 주로 도시 중심지, 교통 요충지, 관광 중심지 또는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더 높은 건설 기준과 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급 아파트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 도시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단순히 금전적 능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합법적 장기 체류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즉, ITAS, 그러니까 한시적 거주 허가나 ITAP, 장기 거주 허가 또는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보유해야 하며 단순 관광 비자로는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정부가 외국인 주거용 부동산이 실제 거주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관리하기 위한 조치이며 투기성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구매 과정은 공증인, 즉 PPAT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물건의 적법성, 소유주 내역, 그리고 외국인의 구매 자격 및 조건 등이 정식으로 확인됩니다. 외국인이 보유한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거주용 또는 개인적,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임대가 가능하지만 상업적 목적의 운영은 별도의 허가 없이는 불가하며 아파트를 사실상 영업시설이나 호스텔, 숙박업 등으로 전환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는 외국인 보유 부동산이 무분별한 상업화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주거지역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외국인이 체류 자격을 상실하거나 장기적으로 인도네시아에 거주하지 않게 될 경우 해당 아파트는 반드시 매각해야 합니다. 매각 대상은 내국인이 될 수도 있고 체류 요건을 갖춘 다른 외국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규정은 소유권이 장기간 방치되어 건물 관리에 부담을 주거나 실질 사용자가 없는 상태로 남아 도시 공간 관리에 문제를 야기하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외국인의 아파트 구매 규제가 이처럼 체계적이고 다층적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부동산 시장 고도화를 이루고자 하지만 동시에 국민의 주거권과 주거 비용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외국인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허용하지 않고 사용권으로 제한하는 구조, 그리고 최소 가격 기준 설정, 체류 자격 요건, 용도 제한 등은 이러한 균형 전략의 핵심입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외국인에게 개방적인 국가인 동시에 자국민의 삶과 기회를 보호하는 정책적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의 외국인 아파트 소유 제도는 완전한 개방이 아닌 통제된 개방, 즉 균형을 기반으로 한 제도입니다. 외국인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고급 아파트를 장기 사용권 형태로 소유할 수 있으며 이는 충분히 매력적인 거주 및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모든 절차와 제한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는 인도네시아의 부동산 시장 안정성과 공공이익을 동시에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영상이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이 아파트를 구매하는 데 필요한 규정과 제도적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외국인 부동산 소유 제도, 인도네시아 주요 도시의 고급 주거 시장 분석 또는 현지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내용을 알고 싶다면 계속해서 의견과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